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공감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거울을 보며 문득 낯선 사람을 마주한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을 잃은 것 같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 같은 그 막막함. 그것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푹 쉬면 나아지는 가벼운 감기 같은 것도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 속에서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다면 당신이 겪은 것은 보이지 않는 폭력, 즉 당신의 본질과 영혼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거울 속의 내가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끔찍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낯선 내 자신을 믿을 수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는 가치 없어, 너는 무능해, 너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라고 끊임없이 속삭였다면 우리의 뇌는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진정한 감옥은 그들이 당신에게 가한 물리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진짜 감옥은 그들이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도록 만들었는가에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든 바로 그 마음의 감옥 말입니다. 하지만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당신 안에서 산산조각 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 당신의 진짜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년간 쌓인 거짓말과 교묘한 조종, 그리고 깊은 자기의심의 잔해 속에 깊이 묻혀 질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빛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통이라고 하면 가난, 질병, 상실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고통이 있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속삭이며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고 서서히 침식시키는 고통. 당신이 나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천천히 해체시켜 어느 날 텅 빈 껍데기만 남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고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을 재창조합니다. 더 약하고 더 작고 결국 당신의 영혼을 대가로 타인의 이익에 복무하는 존재로 말입니다. 진정한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독한 학대는 폭력으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력적인 미소로, 달콤한 칭찬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은 특별하다. 당신은 다르다. 당신은 내게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로 당신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말을 믿습니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너무나 현실 같고 기분 좋은 말이니까요. 하지만 그 찬란한 순간에 당신은 스스로 더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조금씩 당신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은 당신을 다시 빚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당신의 반응이 너무 과하다고, 당신의 감정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저항합니다. 자신을 변호하죠. 하지만 그들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한 발짝 물러설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어쩌면 정말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주먹이나 고함이 아니라 아주 작고 치밀하게 심어진 의심의 씨앗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뿌리내린 의심은 무섭게 자라나 당신의 존재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하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스스로 입을 다물게 됩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갈등과 처벌, 그리고 버림받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건 그저 현명한 처사일 뿐이라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서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수많은 세월과 고통이 흐른 뒤 당신은 거울 앞에 서서 더 이상 당신을 닮지 않은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단단했던 자리에는 망설임이, 자신감이 있던 자리에는 두려움이, 목소리가 있던 자리에는 침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당신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가 누구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을 위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가질 가치도 없다고 세뇌당한 것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진정한 파괴력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한 거짓말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한 거짓말, 그들이 빼앗아간 것들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기꺼이 포기한 것들, 그리고 당신이 충분히 포기하고 충분히 침묵하고 그들의 세상에 완벽하게 들어맞도록 스스로를 바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당신을 버립니다. 그것이 이 게임의 본질이었으니까요. 그들은 당신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에 대한 통제력, 당신을 지배하는 권력을 원했던 것입니다. 일단 그것을 손에 넣고 당신이 더 이상 저항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당신을 무너뜨리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흥미롭지도 유용하지도 않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텅 비고 혼란스럽고 공허한 상태로 남겨둔 채 떠나버립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삶의 폐허 속에서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왜 더 빨리 떠나지 않았어? 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뒀어? 그 질문들은 당신의 심장을 도려낼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너무나 느리고 체계적이었으며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모든 것의 여파 속에서 표류하며 붙잡을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전에, 다시 일어서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무작위로 일어난 일도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전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던 일에 대해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숩니다. 그것도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그저 교묘한 조종이나 유해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스템이었고 전략이었으며 당신으로 하여금 현실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치밀하게 계산된 일련의 심리적 공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상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 당신이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어줍니다.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당신의 꿈,
가치관, 가장 깊은 욕망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이토록 알아준 적이 없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더디고 미끼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 환상에 빠져들면 두 번째 단계인 평가절하가 시작됩니다. 한 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티가 날 테니까요. 대신 미묘하고 느리고 교활하게 진행됩니다. 당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작은 비난들, 당신이 갈구하게 만들 만큼만 애정을 거두는 행동들, 결국 당신 자신의 인식조차 믿지 못하게 될 때까지 당신의 마음에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력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각 자체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현실에 대한 이해 전체를 다시 써서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물리적인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감시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억누르며 그들이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당신이 상황을 파악했다고 생각할 때쯤이면 그들은 다시 당신 발밑에 양탄자를 빼버립니다. 어제는 잔인했다가 오늘은 다정합니다. 방금 전까지 당신은 쓸모없다고 말하다가 다음 순간에는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자신만큼 당신을 이해해줄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속삭입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순환은 당신 안에 깊은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잔인함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는 동시에 그 사이사이에 주어지는 한 조각의 친절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믿지 못해 떠날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고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훈련시킨 방식이니까요. 이것이 가장 파괴적인 부분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조종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당신을 자기 고통의 공범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당신이 그 고통을 받을 만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쩌면 그들이 다시 나를 사랑해 줄지도 모른다고 믿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언제나 통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향해 벌어진 이 심리전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 당신은 결코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떠나고 모든 연락을 끊고 지구 반대편으로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에 여전히 그들의 목소리가 남아 똑같은 의심과 비난을 속삭이고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그냥 떠나, 그냥 잊어.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공격하도록 재프로그래밍 되었다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의 인식조차 신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수많은 생존자들이 한 관계를 떠나고도 결국 똑같은 종류의 다른 관계에 다시 빠지는 이유입니다. 상처는 감정적인 것을 넘어 인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 당신 자신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당신에게 씌워진 이 심리적인 족쇄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당신은 평생 그것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에 있는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감옥을 인식해야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을 보고 이름을 붙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들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신뢰할 수 없다고 수년간 세뇌당했다면 스스로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패턴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순간 그 환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저항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나의 모습에 저항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독하게 어렵습니다. 그들이 만든 나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고통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생존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생존 모드에 머무른다면 당신은 결코 온전한 자신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진짜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수년간의 자기의심과 조건화의 층 아래에 묻혀 있을 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상처를 직시하며 한때 당신을 가두었던 낡은 패턴을 깨뜨리겠다고 매 순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가장 두려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수년간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억누르고 본능을 무시하고 욕구를 침묵시켜왔다면 붙잡을 나라는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광활하고 텅 빈 공간의 가장자리에 서서 그곳에 무언가를 처음부터 건설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압도적인 막막함 속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오랫동안 무시당해온 당신 내면의 작고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진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모르는 불편함과 기꺼이 마주 앉으십시오. 그 불편함이야말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바닥부터 모든 것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유해한 행동을 변명해주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을 무기로 사용했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갈구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직감을 믿는 것을, 감정을 의심하는 대신 존중하는 것을, 당신의 삶에서 사과하지 않고 당당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조종이었고 세뇌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이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을 뿐 그것이 당신의 본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그 사람이 될 시간입니다. 자유는 때로 무거운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느끼고
무엇이 현실인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매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려운 이유는 생존 모드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자유는 안전이 아니라 혼돈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유는 하나의 통제를 다른 통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름의 불편함 속에 기꺼이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당신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갖고 무언가를 원하고 필요로 하고 두려움 없이 자신을 표현할 권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제껏 살아온 삶이 억압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 당신의 남은 삶은 확장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두렵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묵하던 순간에 목소리를 내고 예라고 말하던 순간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성장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계속 나아가십시오. 부자연스럽게 느껴져도 후퇴하고 싶어도 낡은 목소리가 당신은 비이성적이라고 속삭여도 계속 나아가십시오. 진정으로 치유되고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의심 없이 당신의 직감을 신뢰하며 거울 속에서 마침내 당신이 알아볼 수 있는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해냈다는 것을. 당신의 힘은 다른 누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친절함과 사랑할 줄 아는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 그 힘은 당신을 파괴하는 데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삶을 재건하는 견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이 단단하기를, 그리고 당신 안에 언제나 존재했던 그 찬란한 빛을 다시